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연간 14만 5천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65%는 육지에서 그리고 35%가 바다에서 버려진 것들인데요. 생활 쓰레기들은 물론 어망, 통발, 가전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바다 생물들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포어시스 원종화 대표는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없다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시설을 개발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꿈꾸며 쓰레기의 길목을 막고 바다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원종화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바다를 지키는 분입니다. 포어시스의 원종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어시스 그래갖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바다를 위한다? 뭐 이런 뜻인가? 제 예측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 이름을 짓는데 한참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결국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Four Seas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바다. 아, 바다를 내다보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뜻이었었는데 저희가 회사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해양 쪽 산업들이 다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있는 시스, 바다라는 것들을 빼고 시스템을 넣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회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어시스의 원종화 대표님을 이제 저희가 모신 것이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쓰레기 길목을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뭐 크게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환경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폐기물의 오염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상, 그러니까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나면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염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천에다가 구조물을 두고 쓰레기를 차단하는 작업들을 해왔었고 저희들이 이것들을 개발을 하고 설치를 한 것들이 한 3개소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어느 길목에 혹시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거는 공주에 있는 유구천이라는 데가 있고요. 아, 유구천에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 길목에. 네, 유구천은 금강이랑 만나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낙동강 유역에 평강천이라는 데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카르타 서쪽에 있는 찌사단의 강에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지금 맞춰놨습니다. 네, 지금 외국까지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사실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의 사람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절대적으로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3세계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선진국들의 공장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통이 되는 국가들이 좀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다가 정말 넓잖아요. 네. 근데 그 쓰레기 유입 차단 장치, 그러니까 길목을 막는 건데 말하자면 그거 몇 개 설치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거를 다 막으려면 정말 뭐 수만 군데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되게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요. 바다는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다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확산되게 되면 이것들 수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염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천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논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 논문을 보면 전 세계의 10개 강에서 70%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 내용도 있었어요. 세계 10대 강에서 70%. 네. 그러니까 하천도 무지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하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다로 나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를 들면 공장 굴뚝에다가 뭔가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두 군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군데 설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쓰레기가 수거되나요? 직접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설치를 했었고, 안타깝게도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이것들 운영하는데 좀 불편함들이 있어서 예. 올해 초에 철거가 됐어요. 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하천 단위에서 쓰레기를 차단을 하고 수거를 해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언제 어느 계절에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쓰레기가 어디서 새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쌓여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레기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남아시아나 다른 국가들로 가게 되면 이제 양에 대한 네.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게 제일 많이 보여요? 일단 하천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가벼운 게 제일 먼저. 그 플라스틱 이런 일회용 컵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페트병 많이 나오고요. 예. 페트병 많이 나오고 포장재, 그러니까 비닐봉투나 아니면 과자, 라면 봉투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은 초목류가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이 바다로 가게 되면요, 그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사진으로 해외 토픽 같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정말 가벼운 것들만 모여 있어요. 거긴 나무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물을 먹으면 가라앉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물을 안 먹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들, 플라스틱들은 네,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썩지도 않고 계속 가루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크고 무거운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작고 가벼운 것들이 더 문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젊은 분이 바다를 지키는 이런 기업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 오늘 뵙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우리 대표님 그 기업인 포어시스에서 또 하는 일 중에는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재활용을 할 만한 게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된 거거든요. 투기 또는 유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네.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률이 엄청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80% 이상 재활용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재활용의 60%가 넘는 숫자는 불에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소각된다고 보는군요. 네, 소각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를 재활용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건 더 하겠죠.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유실되어 있고 투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사용자들이 버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수거를 해와서 그걸 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뭘 만들어요? 저희가 다루는 소재는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네. PP나 PE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플라스틱 같은 거죠. 네, 플라스틱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PP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페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하는 거는 나일론. 네, PA6라는 나일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일론 같은 거는 어망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 회수해서 혹시 만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전부 다 섬유질 플라스틱이에요. 섬유질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편하시게 말씀드리면 어망이나 로프, 네. 일반적인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을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처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경제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또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 육상에서 재활용하는 것들도 사실 비용이 맞지 않아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바다로 오면 더 문제가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도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폐기물이랑 섞이지 않게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대신 섞이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면 저희가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여러 조선소들, 그다음에 원양어선 하시는 회사들, 컨테이너선 하시는 회사들, 그다음에 지자체, 해수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도가 높은 폐기물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예. 순도가 높지 않으면 다 사람이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을 것들을 얻어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바다에서 오는 것들은 특히나 염분 때문에 다시 가공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을 거치나요? 사람들이 대부분 해양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되게 두려워하세요. 소금, 염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바다에 들어가시잖아요. 예. 예, 그 바다에서 온 건데 사실 그렇게 불편하실 건 없고, 그런데 저희 이제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소금을 제거를 하려면 사실 네. 그냥 털어서 되는 건 아니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물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2차 오염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당연히 물로 씻고 이런 작업, 건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물을 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시스템들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에 씻으면 염소라는 게 생기는데 염소를 다시 살균하고 표백하는 물질로 바꿔서 저희들이 또 이제 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 빼고 또 그 물은 또 쓰고 그렇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저희들이 염소는 저희들 물을 깨끗하게 예, 만들고 제품을 좋게 만드는 데 쓰고 다시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굴이나 뿔소라를 가공해서 콘크리트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저도 해양 폐기물, 그러니까 폐기물 시장에 들어온 지 네.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폐기물 다루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뵀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폐기물은 폐기물답게 다뤄줘야 된다 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ESG라는 게 되게 붐을 이루면서 네. 쓰레기를 엄청 갈고 닦아서 비싼 걸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들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는 오염도가 높은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깨끗한 것들은 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뿔소라나 아니면 굴폐각, 그다음에 어망 중에서도 너무 오염도가 높은 것들은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모래를 대체를 하고 철근을 대체하는 파이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소재를 만들어서 건설에 들어가는군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해양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지금 자원 순환 공장 리버스 팩토리를 올해부터 지금 가동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신 해양 폐기물 재활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 폐기물로 신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잘 팔려야지 이게 계속 지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들이 잘 팔려야 저희들이 또 폐기물들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동기도 생기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화학 쪽 산업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석유에서 뽑은 플라스틱의 가격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가 여력이 없으면 또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의지들도 많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사업을 끌고 가시는 대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 회사 그 랩탑 베젤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랩탑에도 들어가요? 네.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나일론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나일론이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나일론은 제품명이에요. 예. 플라스틱 이름이 아니고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PA6, PA 폴리아마이드라고 하는데 자동차 본넷을 열면 까만색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네. 거의 다 나일론 베이스의 플라스틱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나일론이라는 게 상당히 강도도 높고 열에 대한 저항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좀 네. 강도가 필요한 부분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네. 해양 쓰레기를 이제 직접 수거하는 일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쓰레기를 보면 우리 바다 상태를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린 폐기물
네. 저희가 초기에는 그것도 저희가 재활용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어촌어원공단에서 한번 저희한테 서해에서 올라온 그물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씻고 보니 한 절반 넘게는 흙이고요. 예. 그물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어, 사실 단가가 맞지를 않는 거죠. 네. 폐기물을 폐기물답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바다에서 건져 올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리시는 분들한테 저희한테 잘 버려주세요. 네. 라고 해서 소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 폐기물들을 네. 확보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해양 쓰레기 중에서 제일 골칫덩이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어망들이에요. 예. 네, 어망 같은 경우에는 어업의 방법에 따라서 물에 뜨는 어망도 있고 가라앉는 어망들도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시다가도 어디에 걸려서 찢어지고 이러면 그냥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네. 그걸 또 바닥까지 가서 다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썩지 않고 계속 바다 밑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유령 어업이라고도 하는데 물 밑에 있는 수중 생태계 생물들이 거기 갇혀서 이제 죽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네. 저도 몰랐었는데 물고기는 뒷걸음질을 치지 못합니다. 앞으로만 가요. 전진만 하나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망이나 이런 무슨 뭐랄까요 장벽 같은 거를 만나면 꼼짝없이 네, 뭐 갇혀 죽는다거나 뭐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아, 그렇군요. 이 아까 재활용되지 못한 해양 바다로 들어간 것들은 사실은 재활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해양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는지요? 2년 전일 거예요. 2년 예.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해양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27년까지 20%로 향상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재활용하는 재활용률이 8%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아,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도 8%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고 네.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버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들 조치가 가능해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다를 1년에 한두 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시죠. 안 보이니까 속편한 네.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 원정아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바다를 지키고 바다 훼손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크셨어요? 저는 원래 사업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예. 저는 원래 연구했던 사람이고 설계를 했었던 엔지니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기술로 바다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저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은 뒤에 뭔가 매출과 이익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다면 좋은 기술을 만들었고 좋은 계기를 만들었고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고 지금도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판이 깔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만든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들보다 비싸고 그다음에 하천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구조물들이 뭔가 또 민원을 만들고 누군가 이제 관리하는 지자체의 불편함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 누군가의 불편함과 비용을 수반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잘 형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스타트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들 보시면 기질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시작을 했었고 그게 재미와 흥미와 그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바다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이것들을 지금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구축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빠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뒤에 생기는 것처럼 아, 저도 이 사업이나 이런 활동들에 대한 사명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생겼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감, 사명감이 이 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사명감도 네. 생겼다 이런 솔직한 말씀이신데 원래는 토목공학 전공하셔서 해적 구조물을 연구 설계하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 하천 관리가 굉장히 절실한 거구나 하는 걸 절감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국내 한 조선소의 네. 연구소에 있었었고요. 연구소에서 이제 뭐 연구도 하고 구조물에 대한 현업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파견을 호주로 갔었어요. 네. 호주로 갔었는데 안 그래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서핑하고 퇴근하고 나서 서핑하고 서핑. 네. 아주 그냥 매일매일 서핑을 하셨군요. 예, 파도 네, 타기를. 거의 반년을 계속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거기 뭐 도시락 안 싸가나요? 우리처럼 못 김밥이나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수박 이런 거 갖고 가서 안 드시나요? 네, 아무것도 먹질 않고 수건 한 장 들고 와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서핑하다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해변에서는 아무것도 안 드세요? 네.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선크림 바르면 안 된다는 얘기. 바다에서. 네, 선크림도 선블럭도 이제 그 산호초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선블럭들은 바르면 안 되죠. 네. 그 깨끗한 바다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한 바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바다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바다들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보니까 바닷가에서 자라셨다고 그러고 또 아버님도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7살에 거제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께서 해양 플랜트 1세대셨고요. 네,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쪽 일을 계속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또 조선소를 매일매일 보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냥 원래 당연한 것처럼 계속 봤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석사, 박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해양 구조물에 대한 예. 욕심이 생기고 그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아버지도 굉장히 좀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해양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제일 큰 골칫덩이가 플라스틱, 가벼운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한테 플라스틱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일회용품을 쓰시는 거를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잘 쓰고 잘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덜 쓰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먼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까 호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다에 가까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쓰레기들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활용해서 뭐 옷을 만들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횟수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페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회, 1.6회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무한정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예. 폐기물은 폐기물답게 다뤄줘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모아놓고 이것들을 또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들도 또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쓰고 모아주면 이것들이 또 자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분해나 아니면 기름으로 만들어서 또 연료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런 포시스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지원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해양 쓰레기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 그리고 또 보람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요?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 사업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소재 사업일 수도 있고 네. 저희들이 하천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넣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토목일 수도 있고요. 다도 결합이 돼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막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이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하천에 저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들은 법적으로도 지금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2월에 해양폐기물관리법이라는 걸로 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들을 강제화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없고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외면을 받고 있죠. 관리할 방법이 없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인증이 없고요. 미국 기관, 글로벌 기관에서 이제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네. 비용도 높은 것들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슷합니다. 재활용 소재를 써야 되는데 자국 거보다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에서 들어온 소재들이 싸기 때문에 그 소재들을 쓰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저 이제 포시스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폐기물을 수출하자라는 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정부나 아니면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예. 좀 더 진심을 갖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도 신토부리 해야 되겠어요. 우리 땅에서 나온 쓰레기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고 해양 폐기물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솔루션 전문기업 포시스의 원종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